안녕하세요. 신기반기 건설안전기사입니다. 2022년 필답형 1회차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지게차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먼저 암기 팁부터 보고 가시죠. 암기법은 제하바전으로 기억해 주시고요. 첫 번째 제입니다. 제는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가 되겠습니다. 제동장치 및 그리고 조종장치입니다.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두 번째 하입니다. 하의 경우에는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가 되겠습니다.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의 유무. 자, 세 번째는 바네요. 바로 시작되는 장치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퀴가 되겠죠. 그래서 바퀴의 이상의 유무 확인해 주시고요. 끝으로 전은 전조등이 있고요. 전조등, 그리고 후미등이 있고, 후미등, 방향지시기가 있고, 방향지시기, 그리고 끝으로 뭐가 있냐면 경보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경보장치까지. 크게 지게차는 이렇게 4가지 구역을 나누어서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제하바전, 제동장치, 조종장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바퀴,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이렇게 해서 제하바전 기억해 주시고요. 왼쪽에 보시면 군내 운반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라고 또 구분을 해놨습니다. 군내 운반차 같은 경우 지게차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마하번에 해당되는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거, 그리고 라번의 경음기 기능 이상 유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서로 비교하면서 같이 한꺼번에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보시죠. 2번 문제는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총 공사 원가 100억 원의 터널 신설 공사고요.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합계액이 60억 원인 경우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계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터널 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중건설 공사로 보고 있습니다. 중건설 공사로 보시고, 중건설 공사의 종류에 어떤 게 있냐? 댐, 제방, 수력 발전 시설,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터널 공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오른쪽 표에서 보시면 이제 우리는 중건설공사, 터널공사 중건설공사이기 때문에 중건설공사에 해당되는 표 내용을 찾아주시고, 문제는 이제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합계액이 60억 원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60억 원 이상인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합계액을 대상액이라고 합니다. 대상액이고, 그리고 이 대상액에서 원래는 요율을 곱해주시고 기초액을 더해주셔야 되는데, 다만 표에서는 60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대상액은 우리는 중건설 중에서도 50억 원 이상으로 봐주시고, 그 경우에는 요율만 곱하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풀이를 보시면 60억 원에 그리고 요율 3.11을 곱하게 됩니다. 3.11%를 곱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나온 값은 바로 1억 8,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60만 원 되고요. 자, 이 표는 이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 기준표로서 25년 1월 1일부로 개정되는 값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요율을 잘 봐주시고, 보통은 50억 원 이상이거나 혹은 5억 원에서 50억 원 미만 사이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전체 공식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3번 보시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크레인의 탑승 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리는 작업을 할 때 추락위험 방지 조치상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탑승이 제한에 잘 나타나 있고요. 암기 팁으로는 탑탑안으로 외우시고 혹은 답답안으로 기억해 주셔도 좋겠네요. 그래서 암기법 기억해 주시고, 첫 번째 탑입니다. 탑은 어떻게 되느냐? 탑승 설비가 뭐뭐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맞아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 탑입니다. 두 번째 탑은 탑승 설비를 뭐뭐 할 때는 어떻게 하라.
하강을 시킬 때에는 동력 하강 방법을 사용하라. 동력 하강 방법, 이것을 준수해 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안으로 시작되네요. 안은 안전대나 무엇을 설치를 하느냐? 구명줄을 설치하셔야 돼요. 구명줄을 설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난간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안전난간을 설치를 한다. 이렇게 해서 탑탑한 크레인 탑승 설비 탑탑한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네 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보호구를 한 가지씩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씩 쓰라고 했고, 총 6문제 중에 우리는 9가지 좀 여유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지급해야 되는 착용 보호구는 뭐냐? 바로 안전모가 되겠죠. 머리 위쪽으로 날아오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안전모가 되고요.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이런 경우에는 어떤 내용을 해야 되느냐? 바로 안전대가 됩니다. 높은 부분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대를 해주시고요. 안전대. 다음 세 번째는 물체의 낙하, 충격, 물체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 대전에 의하여 위험이 있는 작업, 이런 경우에는 안전화가 되겠습니다. 안전화. 네 번째는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인 경우에는 눈에 뭔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눈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보안경이 되겠고요. 다섯 번째는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이런 경우에는 용접 작업이기 때문에 보안면이 보호가 되겠습니다. 보안면.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이 경우에는 감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보호구보다도 통칭으로 절연용 보호구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까지가 본래 문제고요. 이어서 7번째부터 해서 9번째 서비스 문제 보시죠. 7번째는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바로 방열복이죠. 열로부터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열복. 그리고 8번째, 선창 등에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 작업, 이런 경우에는 분진에서 힌트를 얻으셔서 방진 마스크 되겠습니다. 방진 마스크. 그리고 9번째는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 냉동 어장에서 하역 작업을 하는 경우에 급 냉동 어창, 생선이라든지 그런 창고 보관이죠. 냉동 창고를 말하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방한 관련 장비가 있어야 되겠죠. 방한모가 있고요. 그리고 방한복이 있습니다. 방한복, 방한장갑도 있을 거고, 그리고 방한화가 되겠죠. 방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머리부터 이제 발끝까지 차례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호 장비가 그 특정 상황에서 주된 장비, 여러 가지를 같이 겸해서 쓸 수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포인트 있게 써야 되는 장비가 어떤 건지를 한 가지씩만 대표적으로 꼽은 거고요. 대부분은 한 가지만 쓴다기보다 같이 병행해서 쓴다는 거 잘 착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잘 정리해 주세요. 다음은 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5번 문제는 하일리 재예방대책 5단계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 보시죠. 사고 및 활동 기록에 검토를 하고 작업을 분석 평가하여 점검 검사로 사고 조사를 하여 불완전한 요소를 발견하는 단계. 이 단계는 뭐죠? 그렇죠. 사실의 발견 단계입니다. 사실의 발견 단계가 되겠고, 두 번째 문제 보시죠. 두 번째 문제는 시정책 적용 단계에서 적용할 3E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어떤 게 있죠? 첫 번째 E,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교육이 있죠. education, 교육이 있고요. 두 번째 E는 기술이 있어요. 기술. 세 번째는 규제가 있습니다.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education, engineering, enforcement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써주시고, 영어로 쓰실 때는 정확하게 오탈자가 없게끔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고요. 참고로 하일리 5단계도 한번 보고 가시죠. 첫 번째 단계는 안전관리 조직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문제에서 살펴본 사실의 발견 단계 2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분석 평가 단계, 네 번째는 시정책 선정 또는 시정 방법 선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시정책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선정과 적용 각각의 단어, 키워드 조심해서 잘 순서대로 기억해 주세요. 이어서 6번 보시죠. 6번 문제는 가설 통로 설치하는 경우 사업자 준수사항 5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설 통로 어떤 구조로 해야 되죠? 그렇죠. 견고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견고한 구조. 견고한 구조로 설치를 해야 되겠죠. 견고한 구조로 설치해 주시고, 두 번째는 경사는 몇 도로 해야 될까요? 30도 이하입니다. 30도 이하입니다. 이하. 30도 이하. 그리고 세 번째는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은 구조로 할 것, 미끄러지지 않은 구조 몇 도 이상이라고 했죠? 15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자, 다섯 번째는 수직경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 15m 이상인 경우 어떻게 해야 된다? 10m 이내마다 무엇을 설치하느냐? 계단참을 설치해야 됩니다. 계단참을 설치를 할 것. 그리고 여섯 번째는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얼마 이상? 8m 이상. 8m 이상인 어디에? 비계다리에는 얼마마다? 7m 이내마다. 7m 이내마다 무엇을 설치하느냐? 역시 계단참을 설치하죠. 계단참을 설치를 할 것.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가설 통로의 구조에 세부 법령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 반드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는 히빙 현상 방지 대책 5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히빙 현상 어떤 내용인지 먼저 개념부터 잡고 가시죠. 아래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연질 점토 집안에서 골차에 의한 흙막이 내외면의 흙의 중량 차이로 혹은 토합 차이로 인해서 골착 지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히빙 현상 어떻게 방지를 하느냐? 첫 번째는 흙막이 벽을 어떻게 설치할까요? 흙막이 벽을 깊게 설치합니다. 흙막이 벽을 깊게 설치한다. 이 말은 다른 표현을 하자면 흙막이 벽 근입 깊이를 증가시킨다. 흙막이 벽 근입 깊이를 증가시킨다라고 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지하 수위를 저하시킨다. 지하 수위를 저하시키는 대표적인 공법 뭐가 있죠? 그래요. 웰포인트 공법 있죠? 웰포인트 공법을 통해서 우리는 지하 수위를 저하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 골착 방식을 어떤 공법을 적용을 하느냐? 골착 방식을 할 때는 아일랜드 컷으로 합니다. 아일랜드 컷으로 공법을 적용을 하고요. 네 번째는 골착 저면에 무엇을 가중을 하느냐? 토사 등 인공중력을 가중을 한다. 중력을 가중을 한다. 다섯 번째는 골착 주변의 상재 하중을 제거하여 토합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토합을 감소시킨다. 토합, 상재 하중을 제거를 해서 토지에 받는 압력 토합을 감소를 시키고요. 여섯 번째는 어스 앵커를 설치를 합니다. 어스 앵커를 설치를 한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양질의 재료로 집안을 개량한다. 양질의 재료로 집안을 개량을 한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흙의 전단 강도를 높인다. 전단 강도를 높게 한다. 이렇게 해서 5가지라고
라고 했지만 우리 7가지 살펴봤고 본인이 암기하기 쉬운 거, 대표적인 것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8번 보시죠. 8번은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암기 팁부터 가시죠. 암기 팁. 이동식 크레인은 권부와가 있고요. 자, 첫 번째 권입니다. 권은 이동식 크레인에 관련된 것들은 권 하면은 바로 이 단어부터 생각해야 되죠. 권과 방지 장치. 권과 방지 장치나 그 밖의 무엇이냐? 경보 장치입니다. 경보 장치 기능. 경보 장치의 기능을 점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부입니다. 부는 브레이크, 클러치 및 그리고 조정 장치입니다. 조정 장치의 기능. 그리고 세 번째는 와이어 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 장소의 집안 상태. 이동식이기 때문에 와이어 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뿐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여기저기 장소를 이동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해당 장소, 작업 장소의 토지 상태가 어떠는지, 집안 상태가 무른지 단단한지 그런 상태를 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동식은 권부와 생각하시고, 참고로 아래 크레인 작업 시 이 문제도 자주 나오죠. 그래서 크레인은 권주와 기억하시고, 첫 번째는 권은 권가 방지 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그리고 운전장치 기능입니다. 운전장치의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주행로의 상측입니다.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도 점검하셔야 됩니다. 레일의 상태. 그리고 세 번째 와는 와이어 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동식 크레인은 권부와 그리고 크레인은 권주와이고, 이동식 크레인에 반해서 이제 크레인 같은 경우는 직접 탑승을 해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권에 운전 장치가 들어간다는 거. 하지만 이동식 크레인은 밖에서 리모트 컨트롤로 조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정 장치가 들어간다는 거. 이 해당되는 단어의 차이점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9번 보시죠. 9번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문제 바로 보시죠. 사업주는 순간 풍속이 땡땡땡 하는 바람이 불어올 경우 목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 방지 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정답이 뭘까요? 그렇죠. 순간 풍속이 어떤 경우? 초당 30m입니다. 초당 30m를 초과하는 경우죠. 초당 30m 초과 이렇게 쓰셔도 되고 30m per second을 초과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초가 중요하고요. 하는 경우 바람이 불어오는 경우에는 목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해서 이탈 방지 장치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된다,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고, 해당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0조 폭풍에 의한 이탈 방지의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어서 10번 보시죠. 10번 문제는 차량계 건설기기를 사용한 작업을 실시할 경우 작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에 무엇을 보느냐? 종류와 성능을 봐야 되겠죠. 종류와 성능 봐주시고, 두 번째 내용은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 경로를 아셔야 됩니다. 운행 경로를 봐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 방법이 있습니다. 작업 방법.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차량계 건설기기를 사용한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반드시 작업 계획서 내용에
이 세 가지 내용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종류와 성능, 운행 경로, 작업 방법 이거 필수 사항이니까 잘 양식에 맞춰서 작성해 주시고 계속해서 관리를 잘 해 주세요.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는 콘크리트 공사 시 사용하는 비계 종류 5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대표적인 비계가 있느냐? 강관비계입니다. 강관비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강관비계와 비슷하게 그리고 한 단어만 다르죠. 강관틀비계가 있고요. 강관틀비계. 세 번째는 달비계가 있습니다. 달비계. 네 번째는 역시 달로 시작하는 거 뭐가 있냐? 달대비계가 있고 다섯 번째는 걸침비계가 있습니다. 뭔가를 걸치다 할 때 걸침비계. 여섯 번째는 말비계가 있습니다. 말비계. 일곱 번째는 이동식 비계가 있고요. 이동식 비계. 여덟 번째는 시스템 비계가 있습니다. 시스템 비계. 그리고 통나무 비계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비계 종류 총 9가지 살펴봤고 시스템 비계가 가끔씩 키워드 단어로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시스템 비계 특징을 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절 조립 해체 및 점검 등에 잘 나타나 있으니까 내용 잘 보시고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12번 문제 보시죠. 12번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 변경 및 작업 시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내용 보시죠. 첫 번째 내용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작업을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두 번째 내용은 어떤 경우냐? 조립, 해체 또는 변경의 경우에는 시기라든지 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되겠죠. 예, 당연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조립, 해체, 변경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업하기 전에 당연히 작업구역 내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해당 작업에 접근하지 말라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를 해야 됩니다.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뭐 작업 시간이 언제냐, 작업에 언제까지 진행이 되느냐, 뭐 접근은 이런 데는 하지 마라 이런 경고 표지 같은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잘 알려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비눈 그 밖에 이상 상태가 불안정할 때, 이상 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빨리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중지를 시켜야 됩니다. 중지를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계 재료의 연결 해체 작업 시에는 연결 또는 반대로 해체 작업을 할 경우에는 폭을 20cm 이상,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발판을 먼저 안전하게 설치를 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추락을 방지해야 되겠죠. 추락을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끝으로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달줄이라든지 달포대를 착용해야 됩니다. 달줄 또는 달포대를 사용이죠. 착용이 아니고 보호구가 아니고 이 달줄 또는 달포대 등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총 6가지 내용을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법령을 전체적으로 다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 해당되는 내용은 이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잘 나타나 있으니까 법령 내용 잘 확인해 주세요. 13번 보시죠. 13번은 발파 작업 시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자 업무 내용 4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발파 작업.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번에 관리감독자 유해 위험 방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세부 내용 보시죠. 첫 번째는 점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점화 전에 해당되는 근로자를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당연히 대피 지시를 해야 되겠죠. 대피를 지시하는 일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점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대피 장소라든지 그리고 경로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경로를 지시하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점화 전에 위험구역 내에서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해야 되겠죠. 대피한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하는 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에 대하여 지시하는 일, 점화 순서 및 방법에 대한 내용도 지시하셔야 됩니다. 점화 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지시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직접 이제 관리 감독자가 점화라고 뭔가 신호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점화 신호를 하는 일.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점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대피 신호를 해야 됩니다. 대피 신호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발파 후에 터지지 않은 장약이 있다든지 혹은 남은 장약이 제대로 있는지 그 유무도 확인하셔야 되고, 용수의 유무, 암석 토사의 낙하 여부도 관리감독자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점화하는 사람을 무엇보다도 정하셔야 돼요. 여기저기 아무나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점화하는 사람을 특정인으로 지정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기 압축기의 안전 밸브 유무도 점검해야 됩니다. 안전 밸브의 작동 유무도 점검해 주시고요. 끝으로 가장 기본적인 거죠. 안전모 등 모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이것도 우리 발파 작업 시 관리 감독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잘 내용 정리해 주세요. 자, 14번 보시죠. 14번은 사다리식 통로 설치 기준에 대해 다음 빈칸을 채우세요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사다리에 상단하는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으로 올라가도록 할 것. 두 번째는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무엇을 설치하느냐? 계단 참을 설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괄호에 친 답에 대한 관련 내용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내용들도 법령에 자주 나오는 법령 관련 시험이기 때문에 이 문제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신기반기 건설안전기사와 22년 필답형 1회차 문제풀이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